안녕하십니까.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억윤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사실은 제가 명절 이전에 강의 내용을 내보낼까 하다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고 시간을 좀 늦춰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도 조선이라고 제가 일본의 역사를 근대사부터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 중원조선, 우리의 근대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원조선의 역사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 하나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모택동 마오쩌둥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정말 획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제가 나올 만한 연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고사를 볼 때 우리 상고사의 시초를 환이라고 하는 나라로 봤을 때, 물론 그게 국가적 체계가 정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거는 오늘 시간에는 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환 다음으로 배달국가 그리고 조선국이라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때 바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사망오제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네 조상이냐 하고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전 강의 시간에도 정확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망오제의 역사는 바로 우리 동이조선의 역사이고 큰 집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로부터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것이 바로 중원조선과 열도조선, 즉 오늘날의 중국과 오늘날의 일본의 역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토론의 어떤 내용으로서 내놓으면서 선대의 지배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았느냐? 명확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조선, 그리고 우리 동이조선, 그리고 저 일본 열도조선의 나라를 창시한 사람들은 다 우리 조상 바로 동이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집이기 때문이죠. 자, 명절 때 제사 지내면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종갓집이 바로 우리 동이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륙조선과 그리고 열도조선, 즉 그분 창시자들을 쭉 세운 나라를 보면 먼저 환이라는 나라와 배달국 그리고 조선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은 다 제가 어운 시간에 말씀드렸죠. 빛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환하다의 빛, 밝다의 배달, 아침조 혹은 밝을 조의 조, 다 조선이란 환하다,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의 역사로 요순 하운주라고 일컬어지는 역사에 그러면 제왕들은 누구였느냐?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우리 현재 중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의 그 계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선 현 중국의 위쪽으로 봅시다. 마지막 황제 부위가 멸망하는 그 역사는 바로 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청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을까요? 청은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청의 창시조입니다. 누르하치는 여러분도 만주 원류고나 혹은 다른 역사서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누르하치는 애신강남, 내가 바로 신라를 좋아하고 신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누르하치는 신라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누르하치 이전에 금나라는 누구였을까요? 금이라는 나라에서는 아골타라는 인물이 금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중원조선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했을 때
중원조선은 이민족의 제왕이 다스렸던 나라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족이란 표현 자체도 틀렸습니다. 이민족이 아니고 바로 동이족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혁명에 의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중화민국을 일으킨 사람이 모택동이라고만 이렇게 알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택동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12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왜 오늘 이 강의의 주제를 모택동이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초에 이 얘기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실제로 지금은 작고하고 없지만 제가 이 훈민정음 해례를 해석하면서 제일 많이 욕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윤덕중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반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에서는 반재원 씨는 조금 제가 그래도 칭찬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택동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하는 것을 윤덕중이라는 그 스승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이 세상에 짧은 글이나만 한번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재원 씨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 율곤 이중재라고 하는 상고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 다 그냥 밝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 오셔서 야, 이거 네가 어디서 이거 근거로 얘기했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곤 이중재라는 그 상고사를 연구하는 그 선생님의 제자 중에 그 한 분이 이제 저하고도 인연이 조금 있는데요. 강상원 박사님의 그 학문을 또 추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박민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민우라는 분이 어느 카페나 이런 데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을 여러 사람이 퍼날라서 조금 또 알려지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그 모택동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세 번째 얘기를 그렇게 한 사람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세번의 나라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10번, 10번, 10번을 해서 3세번이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간에 연원한다. 그리고 목성이 12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것을 제가 훈민정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세상에 알리고 강의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사람과 인연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목수입니다. 전북 남원에는 강환루라고 하는 아주 잘 꾸며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환루라고 하는 현판을 황희정승이 썼다라는 그런 내력도 내려오고요. 그런데 그 강환루가 바로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문 28수에 의해서 건물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강의 중이나 혹은 제가 짧게 쓰는 어떤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형문화재 대목장님을 모시고 광안원 옆에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한옥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한옥 호텔은 예촌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 주변이나 혹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제가 짓게 된 인연으로 해서 모택동이 남원의 전북 남원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때 현지인으로부터 따져보니까 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택동이 남원 사람이라고 주장했는가, 그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그 남원 현장에서 큰 보를 이렇게 결구시키고 할 때는 아주 빡빡하게 잘 결구가 돼야 그 건물이 비틀리지도 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커다란 매라고 하죠. 커다란 외국말로는 험머라고 합니다. 또 그 커다란 매로 결구시킬 때 제가 매탱이질 한다고 그럽니다. 매를 두들기면서 으쌰 하면서 매질을 할 때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한 분이 제가 일이 끝나고 저한테 막걸리 한 잔을 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매질을 할 때 의통을 벗고 아래는 하얀 적산 바지처럼 된 것을 입고 그렇게 매질을 했더니 아무래도 좀 특이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걸리 한 잔을 권유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바로 오늘 주제 모택동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세 번째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 남원이 실제로 진주가 그 본향인 사람들이 남원으로 많이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이제 왜 그래 했냐면 실제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딱 기억하는 장군이 우리 고향에 그 아산에 그 현충사를 떠올리고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황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육지에서 대단한 전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주성 전투에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후손들이 그분이 활약하고 이동했던 많이 인연이 됐던 남원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권유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모택동은 남원 사람이다. 저는 사실 이분이 좀 미쳤나 이게 좀 뭐 맛이 간 분인가, 어째 처음 보는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 떨리는 음성이나 그 눈빛에 진솔함이 묻어있는 걸로 봐서 이거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강상원 박사님과 연결된 박민우 선생님,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하고 연결된 다 인연법이죠. 반재원 씨, 윤덕중 씨가 그 해놓은 학문들 중에서 일부 곁다리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놨던 겁니다. 결국 저는 제가 이렇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근대사, 즉 세계사를 움직인 3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 목대통인데 이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놀랍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망오제와 요순 하운주 그리고 중국 모든 역사의 제왕들은 전부 우리의 큰 집의 조상인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운이 과연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요? 제가 남원을 한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남원이 어떤 동네인가. 그런데 이 앞서서 얘기한 윤덕중이나 반재원 씨가 얘기했던 거나 그리고 율군 이중재와 그의 제자 박민우가 했던 얘기를 제가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원에 그 보절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절면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모택동에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천자지지라고 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모택동의 할아버지가
남원 사람인데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풍물패를 지도하는 상세를 맡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택동이는 뭐 예를 들면 그 무동을 태워 사는 그 무동이 모택동의 아버지였고, 모택동이었고, 그리고 그 상세의 그 팀을 이끌어가는 중간 어른이 모택동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택동과 모택동 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노승 한 분이, 참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남원에서 풍물패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조선 땅의 최고의 명창으로 자랄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데 아쉽다. 저놈이 저 대륙에서 태어났다면 저 대륙을 지배하는 천자가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택동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만 살 때가 됐는가 보다 결심을 하고, 모택동이 지금 현재 고향으로 알고 있는 뭐 후남성이나 산시성 이쪽 일대로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워낙 여기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재물이고 뭐고 전부 잃게 되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택동을 그 지역의 가장 그 부자인 갑부의 양아들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좀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혹은 또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택동이 나중에 자라서 중국의 주석이 되었다는 얘기로 일단은 결말을 지어놓고,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럼 당신은 명예를 걸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놓고 훈민정음 해례를 얘기하고 했던 것은 이런 얘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후학을 제가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몫으로 남원 강안로원 옆에 예촌 한옥 호텔을 지으면서 들은 얘기를,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율곤 이중재라는 분의 제자인 박민우 선생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박민우 선생님이 쭉 해놓은 내용은 제가 들은 얘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택동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 하는 것을 율곤 이중재의 제자인 박민우 선생님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훈민정음 해례를 정확히 누가 어떻게 하여 제자 원리까지 밝혀 놓았는가를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학문인 것으로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공으로 하려고 하다가 철퇴를 맞은 윤덕준과 반재원이라는 사람이 또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재원이 한 얘기가 박민우가 한 얘기, 저하고 한 얘기 중에서는 저하고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민우와 관련된 그 율곤 선생은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그 후손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는 사실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보절면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황진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로서는 그가 괜히 좋은 미밥, 쌀밥을 먹고 저한테 헛소리를 할 만한 그런 계제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모택동 주석이 전북 남원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알려놓고, 그리고 우리 후학들이 그들을 열심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제가 조금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자, 남원 분 중에 그 얘기를 할 때 옆에서 거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중국에서 교화한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밝혀볼 여력은 없었지만 중국에서 왜 이쪽으로 교화해서 왔을까? 그랬더니 그 내용인즉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어서 결국에는 북한군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중공군이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간절히 요청할 때 김일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의 할아버지가 전주 사람이다. 그래서 전주 금산사 옆에 우리 할아버지 묘소가 지금도 있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모택동이 전부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조상이 나와 동양인 사람이니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이나 모든 이런 걸 떠나서 고향 사람을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것이 그 자손이 하는 얘기 중에 섞여 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 자기가 포로가 돼 있을 때 중국의 모택동으로부터 김일성에게 은밀히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파병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은밀히 제안하노니 당신들 포로들 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 이제 두 양자 간의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박민우 씨는 한 사람이 잡혀갔다 그러고, 그리고 반재원 씨는 세 사람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 뭐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택동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면서 바로 내 할아버지가 그 남원에서 풍물패를 하고 명창으로 유명한 이런 부분이 내 조상이고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묘소를 내가 남원에 남겨놓고 왔으니 당신들이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 묘소를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모든 얘기의 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택동이 그리 얘기한 것이,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실제 금산사 옆에 묘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묘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절면에 제가 금산사 옆에 귀신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제 주지를 이제 사만기를 하셨기 때문에 16년 동안 주지하는 예가 좀 많지는 않죠. 사만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 사찰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어디가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사를 하다 보니 남원의 보절면이라는 그 마을까지 한번 돌아보았는데, 과연 거기는 진짜 천자지지, 풍수지리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그 지리산 그 자락에 마지막 혈이 맺힌 영봉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저 자리가 원래는 그 모택동이 할아버지의 묘소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가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주변에 공부를 하시거나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캐서, 예를 들면 금나라의 아골타이가, 그 다음에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우리 동이족인 거고, 그 다음에 상고사의 모든 제왕들이 동이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중국도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또 밝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얘기고요. 그러나 열도조선은 이미 천조 대신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큰 집의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우리는 또 백제 후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전부 오늘날의 일본의 전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고주선이 그 전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밝혀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고주선의 문자인 신대 문자를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신사에서 모시는 것도 바로,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를, 그리고 혹은 고조선 시대 때의 어원을 지금 일본의 히라카나 가타카나 책에 남아있는 연유, 신대 문자에 남아있는 연유도 바로 고조선의 후예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본도 역시 우리의 형제국이고 저 중국도 역시 우리의 형제국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유교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 저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한번 밝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 저 천문과 지리를 연구하면서 훈민정음, 특히 세종께서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을까를 요 다음 강의로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모택동 주석은 전북 남원 사람이다. 모택동 주석은 전북 남원 사람이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연구해 봅시다. 지금까지 세종위대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